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이남 지역은 서쪽에서 유입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게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갈등의 연속이던 한일 관계도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비록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지만 갈등 해결 의지가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류 최초의 블랙홀 관측 성공이 올해 최고 연구 성과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소행성 충돌 증거 확인부터 포커로 인간을 꺾은 인공지능 등이 올해 과학계를 뒤흔든 연구 성과에 꼽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이남 지역은 서쪽에서 유입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최고 20mm,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제주 산간 지역에는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충청과 세종대구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 중인 가운데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를 뺀 3개 시도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로 운행해야 합니다. 이 밖에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살수차를 운영해 날림 먼지를 막아야 합니다. 지구촌 각국은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 탄생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지만 일부 국가는 산불과 물난리 같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으며 침울한 성탄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칠레의 항구 도시 발파라이소를 둘러싸고 있는 산에 산불이 났습니다. 시뻘건 화염은 강풍을 타고 금방이라도 인접한 산자락 주택가까지 뻗칠 기세입니다. 거센 불길에 놀란 주민들은 매캐한 연기 속에 하나둘 대피에 나섰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삼킬 듯 달려드는 불길을 잡으려 나서보지만 역부족인 듯 보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일어난 이 불로 지역 주택이 80채나 타버린 탓에 주민들은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부근에선 불볕더위가 최악의 산불 재난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산불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들은 성탄절임에도 귀가도 못한 채 벌써 수주째 산불과 싸우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에 성탄 인사가 오고 갑니다. Merry Christmas. How are you? Merry Christmas. G'day. How are you? Merry Christmas. The fire doesn't stop just because it's Christmas, so some of the crews have to keep working and monitor the fire. 시드니 지역의 거대한 2개의 산불이 이번 주 안에 합쳐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방관들의 걱정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와는 정반대로 이탈리아의 수상도시 베네치아는 성탄절을 맞아 때 아닌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유럽 순록 목축사회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날씨 변화로 삶의 기반인 순록의 먹거리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목동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400년 넘게 순록을 길러온 핀란드 사미족들은 요즘 말로만 듣던 기후변화를 실감합니다. We have more different kind of weathers. There are extreme weathers. Like now we had minus 28 degrees and then the next day it's plus 1. It doesn't make any sense. 북극의 지구온난화는 지구촌 다른 곳에 비해 2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핀란드는 최근 150년 사이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온도가 오르면 비가 많이 내리는데 비가 눈 위에 내려 얼면서 순록이 이끼 같은 먹잇감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순록은 굶어 죽게 되고 새끼를 낳아도 사산하거나 미숙아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사미족의 활동 영역은 북부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는 물론 러시아 서북부까지 이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체 70만 사미족 가운데 약 10% 정도만이 순록의 고기, 가죽, 뿔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I'm very worried because our
way of life, the using the nature and living from the nature and living with the nature is really influenced already. And if we are continuing on this way, so how it will be in the future. 지난 15일 스페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에 사미족 사람들의 절망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유색 페트병처럼 재활용할 수 없는 용기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소주와 사이다가 담긴 페트병에서 고유의 초록색이 사라졌습니다. 화장품 용기도 차차 바뀔 예정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대형 마트의 소주 판매대가 평소와 달라 보입니다. 익숙하던 초록 페트병이 무색으로 변한 탓입니다. 사이다 페트병도 투명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해하기도 하고 반기기도 합니다. 기존의 소주 같지가 않고 생수 같아요. 아직은 그래도 저는 이 색깔이 좋은 것 같아요. 녹색이. 네, 갑자기 투명 색깔로 바뀌니까 의아해한 거예요. 근데 또 바뀌니까 또 깔끔하고 괜찮네요. 페트병 색깔은 달라졌지만 담긴 술이나 음료의 맛이나 유통기한은 똑같습니다. 1년간 제품 실험과 그다음에 유통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맛, 그리고 향, 탄산의 강도, 그리고 음료색 등의 품질 안정성 검증을 다 마무리했고요. 재활용하기 어려운 유색 페트병과 폴리 염화 비닐로 만든 포장재를 쓸 수 없도록 하는 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풍경입니다. 특유의 갈색인 이 맥주 페트병도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입니다. 하지만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해서 선택한 색깔이라는 점이 있어서 맥주 업계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맥주 페트병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유예하고 다른 용기를 찾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생활용품 가운데에서는 바디워시 제품이 눈에 띕니다. 불투명하던 용기가 투명해졌고 라벨도 쉽게 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화장품 용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부품도 여러 가지라 당장 바꾸지 못했습니다. 업체들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한 유예 기간 동안 새 용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능성 원료의 변색과 변취 등 효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 색상이 들어간 유리병 사용이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재활용에 용이한 용기 등 제품 생산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유리병은 무색과 갈색, 녹색만 재활용할 수 있는데 와인이나 위스키 업계는 현실적으로 병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그대로 쓰면서 환경 부담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1년 석 달 만에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으로 갈등의 연속이던 한일 관계도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비록 입장차를 완전히 좁히진 못했지만 향후 갈등 해결 노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정상이 1년 석 달 만에 만났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반복한 겁니다. 다만 그동안 등을 돌려 앉았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자주 만나 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화 자체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의 태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 간 만남에서뿐 아니라 향후 실무협의 채널도 급을 높이거나 빈번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이 정상회담 직전 수출 규제 조치를 일부 완화하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유예도 시간을 좀 더 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당장 종료 유예를 철회하는 대신 구체적인 시한을 두지 않되 조속한 해법 모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시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어떤 일본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3월 말에는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시키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본에서도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비록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판결 등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지만 두 정상이 내보인 갈등 해결 의지가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올해 과학계를 놀라게 했던 최고의 연구 성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가 연구 성과 10개를 선정했는데 인류 최초의 블랙홀 관측 성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묘사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론으로 그려낸 블랙홀이 영화에서 구현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인류는 블랙홀의 실제 모습을 직접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여 명의 국제 공동 연구진이 세계 6개 대륙에 있는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조합한 거대 망원경으로 촬영한 블랙홀은 빛나는 눈처럼 보입니다. This is a remarkable achievement. We now have visual evidence for a black hole. 5만 년 전 멸종한 현생 인류의 사촌, 데니소바인 13살 소녀의 모습입니다. 극히 일부만 남아있는 화석에서 유전자를 추출해 피부와 머리색 등을 복원해낸 겁니다. All remains from Denisovans that we have comprise of a pinky bone, a few teeth, and the lower jaw. Now it is the first time that we provide a detailed anatomical reconstruction showing us how these humans look like. 6,600만 년 전 지구 생물종의 76%를 멸종시킨 소행성 충돌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도 올해의 연구 성과 2위로 꼽혔습니다. 이어 4위는 생존율 90%를 달성한 에볼라 치료 신약 개발이, 5위는 기존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구글의 첫 양자 컴퓨터 칩 시커모 탄생이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진핵 생물의 진화 시나리오를 제시한 아스가드 고생균 배양 성공이 6위, 나사 탐사선인 뉴 호라이즌스가 태양계 최외곽에서 촬영한 눈사람 모양의 소행성이 7위에 올랐습니다. 또 난치성 유전 질환인 낭포성 섬유종 치료제 개발과 아동의 영양실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충제에 대한 임상시험, 그리고 다인형 포커 게임에서 인간을 꺾은 인공지능의 개발도 올해 과학계를 뒤흔든 연구 성과에 꼽혔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을 명인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창의적인 기술과 남다른 열정을 보여준 농업인 5명이 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6개 동에서 장미 등 꽃을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이곳의 비닐하우스는 한 개 동의 면적이 축구장 면적과 비슷한 국내 최대 규모, 높이도 16m로 일반 비닐하우스의 3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기온을 낮추기 위한 안개 분무 장치와 차광 커튼을 갖춰 더운 여름에도 꽃 생산이 가능합니다. 중학교 졸업에 불과한 농장주 김종아 씨가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취득한 비닐하우스 관련 기술 특허만 6가지. 이에 힘입어 남들보다 장미 생산성을 3배나 높여 연간 80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고 중동 지역으로 비닐하우스 시설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은 그것보다는 크기보다는 높이가 높기 때문에 쿨링을 함으로써 계열이 뛰어나기 때문에 온실 안에 온도를 낮출 수 있고 다른 농가에 비해서 아주 큰 소득의 차이와 분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농가는 웃자란 복숭아 가지를 잘라내 버리지 않고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복숭아 생산이 2배 늘었는데 이 기술을 다른 농가에도 보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식량과 채소, 축산 분야 등에서 모두 5명의 농민이 농업 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 차별된 기술들을 후배 농가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배운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높여가지고 우리 농어 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다른 열정과 창의적인 기술로 성공한 농업 명인들이 다른 농업인들의 성공 의지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재밌고 저렴하고 솔직한 방송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을 하는 지자체 방송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른바 B급 방송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는 겁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철역 광장의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인천시의 유튜브 방송팀이 생방송에 여념이 없습니다. 치밀한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활동상을 설명하다가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네, 우리 방송 시작한 지 한 15분, 6분 됐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하나도 안 추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추워 죽겠어요. 아이디어와 재미로 승부를 건다는 전략이어서 방송 사고는 사고가 아니며 자막도 수동으로 표출됩니다. 조업 시간도 확장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인천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결국 생방송에 닥터카를 설명해줄 권역 외상센터장의 섭외가 어려우면 전화 연결을 하되 마치 옆에 출연한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또 외상 환자의 경우 이제 드물지만 현장에서 이제 그 의사의 직접적인 처치가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구청의 마을 방송팀에서 리포터로 뽑힌 주민은 직접 동네 이모저모를 취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유채 꽃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나름대로의 편집 기술을 선보입니다. 어머, 내가 이렇게 잘 만들었나?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감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와 인터넷 TV를 통한 주민 참여형 콘텐츠는 날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렴한 제작비, 하지만 아이디어를 주무기로 한 이른바 B급 방송을 통해 소통하는 이런 시도는 갈수록 확산될 전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폐암인데요. 초기 폐암을 좀 더 빠르고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개발됐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폐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에 들어간 아버지 때문에 담당 의사와 상담 중인 양은희 씨. 자신의 직업이 간호사인데 정작 아버지 폐암은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안타까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다른 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오시는 분인데 좀 늦게 발견이 됐어요. 좀 안타깝게. 예. 사망률 1위 폐암. 무엇보다 전이가 덜 된 초기에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게 의료진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직접 펫CT 촬영을 여기서 한번 해봤었는데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영상을 판독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2cm 이하의 아주 작은 결절이라고 합니다. 5mm에서 2cm 사이의 폐 결절은 CT 판독이 어렵다 보니 가끔 폐암이 아니라고 오진을 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조직 검사용 수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게 바로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조직 검사 이전에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더니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초기 폐암 진단 정확도는 7%, 비영상의학과 의사들의 정확도는 평균 13%가량 높아졌습니다. 매우 빠른 시간에 그리고 85% 이상의 정확도로 이 결절이 양성인지 아니면 악성인지를 진단해 주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방법은 우선 당장은 초기 폐암 진단에 어려움을 겪던 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초기 적기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권위 있는 과학기술 논문 인용색인 즉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됐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오토마타라는 단어 아마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이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기계적인 장치로 연속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인형이나 조형물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뻐꾸기 시계나 오르골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에서는 요즘 하나의 예술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오토마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